네, 안녕하세요. 루치앱 만들기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몽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선물 거래와 시스템 트레이딩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학습한 바가 있죠. 자, 그 내용을 다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멀어요. 이 선물 거래와 시스템 트레이딩은 사실 무궁무진하게 학습 자료가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장세, 오늘 시장이 전강후약으로 마감이 됐죠. 장중에 시장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잠깐 시황 예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갭상승이 크게 출발하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장세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이 선물 거래가 이게 상당히 예측 또는 시장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 예측과는 굉장히 상반되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랬죠. 갭상승 이후에 하락세나 약세가 돼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선에서 터닝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장세의 특징인데 오늘은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나 기준을 깨고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플러스 20 정도에서 마이너스 포인트까지 가는 그런 시장 상황이 나왔죠. 자, 선물 거래 열심히 잘 하시면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사실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었죠. 오늘 고점 대비 저점의 움직임 변동폭이 5포인트예요. 선물에서 5포인트 정도면 굉장히 크게 움직인 장세거든요. 일일 그 장중 변동성이 평균적으로 2.5포인트, 2포인트나 2.5포인트 수준을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 3포인트가 넘어갔다 하면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좀 컸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오늘 같이 한 5포인트까지 나왔다. 그러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인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 크게 변동성이 움직이는 가운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수익을 어떠한 그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변동성이 없습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하면 됩니다.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상관이 없죠. 선물이나 파생은 하여튼 많이 움직여주기만 하면 된다.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자,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선물 투자 원칙 만들기 가장 중요합니다.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 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간혹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10가지 정도, 이 10가지만 완벽하게 내가 지킬 수 있다, 소화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죠. 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 타이밍. 고점에서 매도를 하느냐, 저점에서 매수하느냐. 그게 언제 타이밍이 나올까? 타이밍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출발하고 고점 매도. 그러니까 장 출발 9시 2분, 5분. 거기에서 고점이 나왔어요. 고점이 형성되고서 거의 시초가가 고점과 거의 동일한 그러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고점에 매도했으면 굉장히 해피한 하루가 될 수가 있었었죠. 그러한 타이밍을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잡는가. 자,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상당폭 200포인트 이상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갭 상승이라고 하는 게 국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갭은 말이죠. 그게 반영된 그 결과치예요. 만약에 오늘 갭 상승 출발했다. 그럼 갭 상승 출발이 뭐 3포인트 출발했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이 새벽에 마감 미국 시장에 대한 상승 효과가 갭으로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갭으로 반영됐고 갭 이후에는 국내 시장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국내 시장의 외국인 수급, 뭐 기관수, 개인의 수급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향방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갭 이후는 새벽에 마감한 글로벌 마켓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계속 생각이 어떠한 그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라면 매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꾸로 매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여튼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 자,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그럼 타이밍을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사실 기다리는 게 더 힘듭니다. 타이밍은 맞습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잡아내느냐. 사실 파생 상품은 펀더멘탈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 가격의 위치 이런 부분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 하나만 충실하게 이행을 해도 일단 적정한 타이밍을 내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실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여기가 저점일 거야, 여기가 고점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에 자꾸 이게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투자 원칙을 세운 그 원칙을 자꾸 어긋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투자자들 그동안 제가 많은 대화를 하면서 하나의 어떤 경험치로서 얻어낸 것인데요. 기다리는 힘이 사실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얘기랑 동일합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6시간 중에 어떤 시간대 그 타이밍이 나올 것인가. 기다림의 문제이다. 기다림의 문제예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번째, 승산이 계산된 타이밍만 노린다. 승산이 확률이 높은 자리에 대한 타이밍을 진입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확률에 대한 문제 검증을 해봐야 돼요. 사실 내가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수립을 해놓고 그 수립된 전략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확률적인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실 1년치 이상은 좀 검증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검증된 결과가 나와야만이 이 투자 원칙은 실행 가능하다. 이 투자 원칙은 승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 자, 손익비가 높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산이 계산된 타이밍만 노린다. 사실 이것은 장기간 검증이 필요합니다. 모의 투자를 1년간 해보든 모의 투자를 6개월간 해보든 어떠한 그 검증된 승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의 투자하고 실전 투자는 사실은 또 많이 틀려요. 모의 투자에서는 승률이 좋게 나옵니다. 확률도 좋아요. 그러나 실전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진입을 할까 말까 망설임, 주저주저함, 미련 이런 그 심리적인 복합적인 것이 머릿속에 막 충돌을 해버려요. 이게 마음의 결정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해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실전에 그런 게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쉬우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파생이지만. 그래서 승산이 계산된 타이밍만 노린다는 거. 자, 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이거 예측, 인간은 말이죠. 이게 예측하기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항상 예언하고 싶고요. 예측하고 싶습니다. 내 팔자가 어떻게 될 것이지? 우리가 뭐 토정 비결, 신년도 들어서 항상 뭐 철학관에 가본다든지, 올해 운세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예상하기를 좋아해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매일같이 오늘의 운세, 뭐 해서 이 스포츠 신문에 보면은 한쪽 코너에 오늘의 운세에서 뭐 몇 년생, 몇 년생, 띠별로 해서 이 운세도 나오죠. 다 예측하기 좋아하는 그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매매를 하시다 보면 예측이 자꾸 들어가요. 예측이. 굉장히 예측이 들어가면 역매매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측이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 미국 시장 200포인트 이상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아, 국내 시장 좋을 거야. 아침에 약간 조정을 주고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예측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침에 삼성전자도 막 2% 정도 상승 흐름을 주고 있고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뭐 500개, 400개 정도 상승 흐름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 장세 대응을 자꾸 상방으로만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상방 예측을 한 투자자에게는 아주 선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손실을 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큰 장대 음봉이 마감된 날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방만 봤어야 되는 매도 쪽의 시장을 대응을 했어야만 수익이 나는 장세였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마라. 아, 미국 시장 200포인트 이상 마감됐다. 아, 국내 시장 오늘 하루 종일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커플링 이렇게 예측을 한단 말이죠. 매매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측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측하지 말자라는 뭐예요? 대응이죠, 대응. 자, 대응. 말이 대응이지, 이게. 예?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예? 투자 원칙이 있으면, 어떠한 지지선 잡고 여기서는 매수, 지지선 깨지면 손절.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대응의 영역이란 얘기죠, 대응. 첫 번째 손실이 가장 적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큰 데미지를 입는 것은 그 대응을 루스하게 하거나 대응에 약간 미련을 두거나 대응에 혹시나 이만저만해서 이거 좀 원금 오겠지 이런 식의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상상 속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매매가 완전히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말라. 오늘 만약 외국인이 수급에 있어서 매도만 계속 들어오더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호가 수급에서 매도 우위였어요. 계속적으로. 결국에는 호가 수급이라는 게 이제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의 차액을 한 것이 호가 잔량인데 호가 잔량이 마이너스 계속되면 시장이 일어서지를 못하거든요. 오늘 10,000개 이상 호가 잔량이 마이너스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에 있어서 이건 수급에 있어서 돌아서야 되는데 터닝해야 되는데 오늘 터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세 장세 말하자면 전강후약이 된 거죠. 오늘 같은 시장이 굉장히 기분 나쁜 시장이에요. 그죠? 아침에는 좀 먹다가 오장 들어서 이제 반납하는 시세 이런 게 굉장히 기분 나쁜 시장입니다. 자, 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말라. 장중 시장의 수급을 최우선시해라. 수급이 모든 걸 결정해요. 기술적 지표도 수급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격의 상승도 수급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격의 하락도 수급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거고 누군가 매도하면 하락하는 겁니다. 그죠? 수급을 최우선시하라. 그럼 누구의 수급을 추종할 것이냐? 기관 수급이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있는 것이고요. 개인의 수급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수급을 추종할 것이냐? 그래도 이 시장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한번 리드를 하기 시작하면 그 강력한 리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죠? 외국인이죠. 그래서 외국인만 나는 추종해 보겠다. 설령 내가 뒤통수를 맞는다 해도 외국인의 힘만 나는 한번 따라다녀 보겠다. 라고 이제 어떤 수급 이런 부분에 이제 기준점이나 맥점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장중 수급을 최우선시해라. 오늘 장세가 좋을 것 같아. 아침에 삼성전자도 2% 막 플러스 출발하고 있어. 근데 웬걸 계속 흘러내리는 장세하죠. 이거 뭡니까? 매도 수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상승 종목 수가 500개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400개, 300개 자꾸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이제 감소를 하는 것이죠. 매도 수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수급을 이해하면은 오늘 시장 안 좋네. 오늘 매도로 좀 이렇게 좀 매도 수익만 추구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급을 최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자, 주지표, 보조지표를 명확히 해라. 주지표, 메인 지표가 무엇이냐. 또 메인 지표에 또 이제 일치되는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보조지표가 뭐냐. 이 지표에 대한 문제. 이제 차근차근 또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겠지만은 지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지표가 1개나 2개, 제가 볼 때는 3개 정도만 해도 적당합니다. 3개 이상 넘어간다, 지표가. 그럼 기준 잡기가 어렵습니다.
A라는 지표를 보면 분명히 매수인데 B라는 지표를 보면 아직도 매도. 또 C라는 지표를 보니까 이것도 또 매수. 이게 혼란이 일어옵니다. 차라리 딱 한 개 지표만 본다? 저는 그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한 개 지표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 개 지표의 그 특성, 속성, 그 지표만큼은 내가 박사야. 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난 박사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만큼이나 나는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누구만큼이나 내가 이동평균선의 원리나 그 어떤 맥점을 난 잡아낼 수 있다. 그 한 가지 보조지표나 이런 주지표를 자기 것으로 완성만 100% 200% 완성만 해도 그건 성공한 투자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 하나만 확실하게 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셔도 절반의 성공은 할 수 있다. 절반의 성공은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표를 명확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지표를 사용해 왔지? 난 지금까지 그 지표, 어떤 지표, 특정한 지표를 사용해 왔는데 그것에 의해서 나는 수익을 잘 냈을까라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신 겁니까? 그죠? 만약에 어떤 지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수익이 안 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 자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표를 명확히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6번째, 로스컷, 절대적인 행동이다. 이건 뭐 1000번을 이야기해도 10,000번을 이야기해도 정말로 참 소홀함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절, 로스컷, 특히 이게 옵션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가 그냥 녹아나죠. 그죠? 이게 아침 9시의 가격과 오후 3시에 끝나는 가격이 분명히 틀려요. 횡보했는데도 오히려 마이너스 됩니다. 시간 가치의 하락 때문에. 그래서 로스컷을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뭐 이건 뭐 휴지도 안 돼요. 휴지로도 쓸 수 없는 그러한 그냥 녹아내립니다. 아이스크림 녹아내듯이 가격이 녹아내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로스컷 절대적인 행동이다. 기준선만 잘 잡아놓으면 그 기준선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로스컷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는 나의 친구다. 야, 이게 트렌드. 이 추세. 이제 매매는 말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추세 매매가 있고요. 역추세 매매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과연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세가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추세는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되니까요. 추세는 가는 방향에서 그냥 쉽게 올라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추세다라고 생각했는데 꺾이는 경우도 있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추세. 추세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면 사실 이게 돈 벌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추세.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음봉이잖아요. 그럼 계속 하방이잖아요. 그죠? 계속 매도만 쳤으면 오늘 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죠. 선물 계약 한 계약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한 200~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 이 추세를 잡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추세는 내 생각으로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지표가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대표적인 추세 지표가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고요. MACD가 될 수 있습니다. MACD를 추세 지표로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저도 역시 MACD는 굉장히 많이 그냥 추세를 잡아내는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MACD를 변형을 많이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MACD 기존의 증권사 HTS에서 제공하는 MACD가 아니라 그걸 또 변형을 했습니다. 또 변형을 해서 제가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MACD 그 추세를 제가 변형된 프로그램 제가 로직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장중에 이 추세가 한 3번 정도가 나와요. 파동이 3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상승파, 하락파, 상승파. 그러니까 매매가 한 3번 정도면 된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제 매매 경험치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추세는 한 번, 아침에 하락파 한 번 나왔죠. 살짝 반등, 짧게 상승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파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상승파로 끝났는데 오늘은 4번의 추세가 있었습니다. 추세. 근데 이제 추세가 상승파가 길은 날이냐 하락파가 길은 날이냐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추세를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이냐. 추세는 나의 친구이다. 근데 역추세 매매 트레이더도 많죠. 역추세 매매 트레이더는 그야말로 저점을 잡아내고요. 그야말로 고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추세 매매와 추세 매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요. 예, 잠시 후에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 원칙 만들기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투자 원칙 참 여러분 투자 원칙 만드셨어요? 예? 물론 이제 만드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투자 원칙이 이게 잘못된 투자 원칙인지 이게 성공적인 투자 원칙인지 이게 판단을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이 안 난다. 사실 잘못된 투자 원칙입니다. 근데 수익이 그러니까 잘된 투자 원칙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론과 실전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실전에서는 클릭을 해야 될 자리에서 약간 방만한 행동을 하거나 한 번 더 보자라는 어떤 그 딜레이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매매에 대한 실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매매의 본질은 뭡니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론이 있고 실전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수익을 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매매의 본질에 충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해. 그런데 시험 보면 시험 성적이 그렇게 썩 잘 나오지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 친구는 공부를 좀 못해. 덜 하고 안 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럼 뭡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본질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그거의 차이거든요. 이거 투자 원칙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론적인 부분을 열심히 제가 강의를 하고 떠듭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과연 실전의 본질은 수익을 내는 건데 이론에는 강하지만은 실전에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론적인 부분에서 많은 지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론적이면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또 수익을 잘 내는 사람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죠? 매매의 본질은 역시 실전에서 수익을 어떻게 내냐,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그게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자,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 어떻게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액션을 잘 취하느냐,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손익관리가 생존이다.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이 숨을 쉬면서 숨이 끊어지면 이제 뭐 세상을 등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이제 생과 사의 문제. 이 매매는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 자금이 있어야죠, 자금.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 이 선물이나 이 파생 매매에서는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내가 매매를 열심히 합니다. 매매를 했는데 자꾸 이제 손실이 났어요. 분명히 이것은 매수다. 그래서 지지선 잡고 매수. 지지선 깨졌네? 커트. 또 지지선 잡고 또 매수. 또 지지선 깨졌네? 또 커트. 이렇게 서너 차례 해버려요. 서너 차례 하다 보면 자금이 고갈되는 때가 있어요. 진짜 바닥이 왔을 때 정말로 여기서 내가 컷 세 번을 컷 당했는데 정말로 오늘 여기는 장중 바닥이야 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클릭을 했는데 증거금 부족 이렇게 나옵니다. 손익관리, 계좌관리가 이게 실패하는 거죠. 계좌관리가 실패하면 정말로 좋은 타이밍, 아까 앞서서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핵심과 맥점이 되는 타이밍에 있어서 증거금 부족 클릭이 안 됩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죠. 손익관리가 생존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참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사실 장중에
분명히 바닥은 있어요. 자금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장중에 바닥을 내가 잡기 위해서 매수 밀렸습니다. 컷하고 또 매수 밀렸어요. 또 컷하고 또 매수 하다 보면 마지막 바운딩 자리에서 원금 회복하고 마무리하는 마무리 매매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의 자리 그야말로 한 번의 클릭해서 매수를 잡아야 되고 한 번의 클릭해서 매도를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원샷 원킬이죠. 참 이거 멋진 말이죠. 원샷 원킬.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말은 멋지죠. 원샷 한 방에 그냥 원킬 한 번에 죽여버린다. 한 번에 그냥 수익 딱 내버린다. 말은 멋진데 실전에서 원샷이 투샷이 되고 쓰리샷이 됩니다. 예, 기관총으로 막 쏴버리다가 그냥 자금이 고갈이 돼버려요. 예, 정확하게 이 타이밍을 잡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되죠. 자, 손익관리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손익관리 하려면 일단 투자 원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명히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 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다 했을 때, 내가 다 나의 힘을 진력을 다 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제 신념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뜻은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예요. 시장이 내려주는 거죠. 나의 운명은 시장에 달려있다. 운칠기삼이다. 야, 운명적인 부분이 자, 재수가 이게 70%고 기술적인 부분이 30%다. 운칠기삼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나는 그러나 기술적인 나의 매매 원칙을 확립을 했고 그 매매 원칙에 의해서 클릭을 해서 매수를 했고 매수 이후에 수익을 주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 매수를 해놓고 우왕좌왕, 그죠? 그러지는 않겠죠. 뭐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뭐 우왕좌왕 하지는 않겠죠. 자,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를 간다. 자, 마지막 이 멘탈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 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재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해보든지 간에 건강해야만이 그 일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결과치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멘탈 게임이거든요. 사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게 뭐 손가락 하나 클릭하는데 나의 운동의 힘은 어디? 손가락밖에 없어요. 그죠? 손가락만 다치지 않으면 뭐 클릭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멘탈 게임, 정신력의 힘. 뭐 아주 편한 얘기로다가 뭐 10시, 11시 되면 약간 졸려요. 의자에서 조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점심 먹고 나서 12시, 1시, 한 2시 되면 또 거의 깜빡깜빡 좁니다. 그죠? 이 멘탈 게임인데 꼬박 졸아서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스트레칭도 좀 장중에 좀 하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졸음도 쫓아내고 정확한 나의 어떤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각가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칭에 의한 건강 관리를 할 수는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멘탈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체력이 필요해요. 장 마감하면 이게 뭐 사실 이게 졸음이 밀려오죠. 근데 뭐 가까운 등산이라 한다든지 수영장에 가서 한번 딱 100m, 200m, 한 1km 정도 왔다 갔다 자유형 수영을 해본다든지 자, 그래 이제 체력 관리, 자기의 어떤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 자, 선물 투자 원칙 만들기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원칙은 만들었어도 말이에요. 그 원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요. 예,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스템을 뭐 한 5년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5년 동안 무수하게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를 겪었죠. 모의 투자도 해보고 실전 투자도 해보고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얻었냐. 문제는 검증에 대한 결과의 이론적인 부분에서 실전인데요. 문제는 많은 투자 원칙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최선이다.
복잡이 최악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 단순함 속에서 진리가 있습니다. 특히 선물 매매, 옵션 매매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략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옵션 같은 경우는 합성 전략 뭐 이렇게 해서 뭐 양 매도 전략, 양 매수 전략, 뭐 스프레드 전략, 또 선물과 옵션으로 커버드 콜 전략, 합성 전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다 섭렵하다 보면 한 1년 지나가요. 제가 양매수도 해보고 양매도도 해보고 또 스프레드 전략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전략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결국에는 얻은 것은 뭐냐? 네이키드 매수면 매수, 네이키드 매도면 매도, 아니면 양매수면 양매수, 양매도면 양매도, 한 가지 전략만을 끝까지 추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바보같이 매매, 멍청이처럼 매매해야 됩니다. 머리가 비상하다. 그 파생매매에서는 머리 비상한 사람은 필요 없어요. 머리 비상한 사람은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하시라고 합니다. 머리 비상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사람이 최고의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만 한다. 그럼 매수만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저점만 노리는 거예요, 항상. 저점을 노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지표와 어떤 전략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거든요. 양매수만 나는 한다. 그러면 양매수가 어떤 자리에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양매도만 한다. 그럼 양매도가 어느 포인트에서만 나온다. 오직 한 가지만 하셔야 됩니다. 오전에는 양매수했다가 오후에는 양매도했다가 이런 식으로 막 전략을 하루에도 막 두세 개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절대 수익 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뭐 경험에 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수익 나지 않습니다. 오직 one way, 한 가지 방법으로 나만의 길을 가야만이, 그래야만이 수익이 나면서 계좌가 조금씩 그러다 한 번에 빵 이렇게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공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게 양매수라고 하면 말이죠. 양매수가 잘 되는 구간대가 있어요. 변동성이 커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아침 초반에 양매수 접근을 했다라면 오늘 수익이 났죠. 예, 오늘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선물이 5포인트 움직였기 때문에 아침 장 초반에 양매수를 잡아놓으면 오늘은 뭐 무조건 수익이 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양매수는 어떤 접근이 필요합니까? 선물이 기본적으로 2.5포인트 이상은 움직여줘야,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움직여줘야만이 수익이 나거든요.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날은 선물이 뭐 2포인트도 안 움직이는 날이 있어요. 뭐 1.5포인트라든지 1.8 뭐 이런 정도 2포인트 이내에서 움직이는 장세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양매수 걸어놓으면 그대로 콜도 밀리고요. 풋도 밀리고요. 양쪽의 가격이 다 녹아내립니다. 손실로 마감하죠. 그래서 이게 양매수가 가능한 구간대가 있습니다. 양매수가 가능한 구간대가 있고요. 양매도가 가능한 구간대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떻습니까? 양매수가 수익이 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양매도가 손실이 나는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 장 초반에 양매도를 걸어놨다라고 하면 풋은 오늘 수익이 100% 다 쭉 진행이 됐죠. 장 중에. 그러나 콜은 쫙 밀렸죠. 양매도 치면 오늘 손실이 100% 수익이 100% 손실이 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시장의 구간대가 횡보 장세이냐, 횡보 장세는 양매도가 우세한 장세죠. 아니면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는 구간이냐, 그러면 양매수로 대응하면 이제 수익이 나는 구간이죠. 자, 양매수와 양매도 전략도 제가 뭐 기본적으로 뭐 어떤 전략적인 뭐 나중에 소개를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은요, 그런 수익이 나는 구간대와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대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겠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표가 있어야 돼요. 매매를 잘 하시려면 정말로 나만의 지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하고 파생 투자하시는 분하고는 지표에 대한 어떠한 그 개념이 정말 틀려야 됩니다. 이 파생 매매는 정말 나만의 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지표의 기본은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동평균선. 자,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화면을 보시죠.
수렴과 발산입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 뭡니까 이 뜻이? 수렴, 모인다, 생각이 모인다, 한 곳으로 모인다, 뭉친다 이런 얘기죠. 발산, 흩어진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파생이나 선물 쪽을 연구하면서 가장 훌륭한 단어가 수렴과 발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렴과 발산입니다. 기술적 지표, 모든 지표, MACD가 됐든 이동평균선이 됐든 RSI가 됐든 스토캐스틱이 됐든 PSAR이 됐든 MAO가 됐든 볼린저 밴드가 됐든 엔벨로프 지표가 됐든 모든 지표에 있어서는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렴과 발산. 야, 이 수렴이라는 게 사회학개론에서 수렴 이론이라고 있어요. 사회학개론에 보시면 우리가 대집단과 소집단이 있죠. 그죠? 대집단의 형태는 뭡니까? 생각이 모아져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대집단 내 또 소규모의 어떤 생각들이 틀려요. 그러면서 이제 발산이 되는 거죠. 수렴과 발산. 하여튼 수렴과 발산에 충실해야만이 지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출생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죠? 자, 하여튼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컨버전스 앤 다이버전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버전스 수렴한다. 다이버전스 발산한다. 근데 이게 문제는 무한 반복적인 운동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의 하나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한 반복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수렴을 하면 차후에 또 발산하고요. 발산을 하면 다시 수렴을 하고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동평균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요. 또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요. 그래서 자연의 진리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계절은 수없이 반복을 하죠. 제가 뭐 몇십 년 인생을 살았지만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동평균선 똑같아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반드시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반드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자연의 현상과 동일합니다. 자, 수렴과 발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지표의 핵심은 수렴과 발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럼 이걸 어떻게 지표에서 내가 이해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수렴과 발산. 자, 넥스트 페이지. 이동평균선. 사실 모든 지표는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값으로 지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값입니다. 값. 모든 지표는 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값. 뭡니까? price. 그죠?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120, 360 좋다 이거예요. 매우 쉽다. 매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쉬운 것은 또 잘 집중을 안 해. 예. 공부할 때도 어려운 부분만 찾아서 공부하려고 그래. 근데 쉬운 데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쉬운 거는 반드시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동평균선은 단순하고 또 적용하기도 빠르죠. 초보자들도 다 알죠. 그죠? 우리 1학년 일반 학생 중에 수학 평균이 80점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우리요? 전학을 왔는데 그 학생은 막 90점, 100점을 맞아요. 그러면 우리 1학년 일반 학생들 수학 평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죠?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갑니다. 이동 평균, average, moving average입니다. 평균이 어떻게 되냐? 5일 평균이냐, 20일 평균이냐. 자, 이동 평균선의 기초,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좀 간과히 여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는 않다. 자, 너무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자, 그야말로 기술적 분석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베이스. 이동평균선과 가장 밀접한 사촌지간, 이웃 사촌의 지표가 뭐냐 하면요. MACD예요. MACD. 이게 이동평균선 때문에 탄생한 것이 MACD 지표입니다. 자,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요. 이동평균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일정 기간.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5일선이냐, 20일선이냐, 120선이냐 그 얘기죠.
주가의 방향, 우리가 이제 뭐 정별이다, 역별이다. 사실은 추세를 아까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지만 업 트렌드냐, 다운 트렌드냐,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5선과 20선이 정별이다. 사이좋게 우상향으로 하고 있다. 업 트렌드다. 그죠? 그 다음에 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운 트렌드다. 추세는 나의 친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추세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석하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동평균선 말고 사람들은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러죠. 자꾸. 그죠? 이동평균선을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려면 분 차트보다는 말이죠. 선물 매매 하시다 보면 틱 차트가 더 유용합니다. 자, 이 틱 차트에 대한 부분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만, 예,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령과 발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념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실전에서 수령과 발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을 하고 또 종목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게 문제죠. 자, 이 종목 찾는 것은 HTS라고 하는 이게 아주 좋은 또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각 증권사마다 HTS를 제공하고 있는데, 종목 검색 기능 들어가면 그런 기능이 많습니다. 수렴한다. 뭐 5일선이 20선을 골든 크로스한, 골드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5선과 20선이 만난다. 수렴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골드의 각도가 45도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치느냐, 아니면 5선과 20선이 완만하게 어떤 매집의 형태로 수렴을 하느냐, 그거죠. 자, 종목 검색 기능, 여러분들께서 어떤 증권사의 HTS를 쓴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있습니다. HTS에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는 종목 검색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종목 검색 기능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관심 종목에 이제 내가 평소에 집중하는 종목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종목을 분석을 하시면 돼요. 5선과 20선, 아까 이평선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5선과 20선의 어떤 골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냐, 데드가 진행이 되고 있냐라는 부분하고요. 종목 돌려보기. 요것도 시간이 날 때 보면 장마감하고 돌려보면 되죠. 종목 돌려보기 하면 가만히 모니터만 쳐다봐도 자동으로 알아서 이제 종목이 이제 넘어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HTS를 한번 보겠습니다. HTS를 봐서, 자, HTS를 한번 보죠. 자, HTS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모 증권사 이트레이드 증권의 HTS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종목 검색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검색 기능. 화면을 보시면은, 그죠? 근데 이건 어느 증권사나 다 있어요. 종목 검색이라는 것은 뭐 대신에도 있고요. 뭐 키움에도 있고, 뭐 삼성에도, 현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 검색 기능을 보시면 이렇게 기술적 분석 클릭을 해보시면 기술적 분석에서 또 기술적 지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동 평균, 뭐 그물망 차트, 매물대, 심리도, 이격도, 뭐 일목균형표 다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동 평균선과 제일 가까운 게 뭐라 했어요? MACD라고 그랬죠. MACD도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죠. MACD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중에 드려보겠지만, 자, 이거 돌파. MACD 돌파냐? 시그널 돌파냐? MACD 추세냐? 비교냐? 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MACD 돌파를 봅시다. 돌파라는 건 뭡니까? MACD가 영선을 위로 크로스 오버 하냐? 크로스 다운 하냐? 그게 이제 MACD 돌파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검색 실행을 합니다. 검색 실행하면 이렇게 종목이 탁 뜨죠. 한국유리가 떴네요. 대한화섬이 떴네요. 보성 파워텍이 떴네요. 이제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데이터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이 82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여기 MACD 돌파 이런 식으로 떴네요. 보성 파워텍, 우리조명, 영원무역 이렇게 쭉 떴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목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한번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 클릭을 해볼까요? 123100이네요. 코드 번호가 123100. 자, 보세요. 자, 딱 보시니까 우리가 검색한 결과대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 뜨냐. 자, 하단에 MACD가 여기서 골드가 나온 상태에서 기준선 영선을 살짝 위로 올라가죠. 이게 종목 검색 기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종목 찾기가 쉽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장대 양봉으로 터지면서 81만 2천 주가 터져버렸네요.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이런 종목이구나. 이렇게 해서 종목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해서 내가 자 대응을 해서 또 매매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야, 이 거래 좋네요. 자, 이제 여기서 펀더멘탈한 부분도 이제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죠. 장 마감하고 조금 시간이 되실 때 시황도 한번 열어보고요. 종목 뉴스도 체킹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종목 거래도 81만 2천 주, 평균 거래량의 몇 배가 지금 형성이 됐네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수령과 발산에서의 보면은 여기서 하단 지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종목 검색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보성 파워텍도 한번 볼까요? 우리조명 037400이죠. 037400. 자, 이거 보세요. 우리조명인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아직은 뭐 조금 전에 테라세미콘처럼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은 간간히 여기서 자 보시게 되면요. 간간히 양봉 터지고 뭔가 여기서 좀 냄새가 나죠. 예, 스멜 합니다. 스멜.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거래도 들어왔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뭔가 매집하는 거래량의 모습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단 지표인 MACD 같은 경우도 영선 근처에 부딪혔다가 살짝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종목 검색 기능에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종목에 대한 부분 발굴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물이 더 중요하지. 지금 내가 선물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선물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선물도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아침에 10시가 되겠네요. 10시. MACD가 어때요? 그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데드 크로스가 나온 이후로 어떻습니까? 1시까지. 자, 1시까지. 여기입니다. 이거 뭐 몇 피를 먹는 거예요? 262포인트에서 야, 이거 뭡니까? 259? 이게 3피가 그냥 추세를 놔버렸네요. 3포인트. 한 계약만 들어가도 5, 3은 15, 150만 원. 야, 이거 뭐 어디 가서 150만 원, 어디 가서 뭐 현장 가서 막노동을 해도 예, 어림없죠. 어림없는데 하여튼 자, 우리가 지표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수령과 발산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수령은 모아진다. 자, 이거 모아졌습니다. 모아져서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예,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여기가 다시 또 모아져.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거죠. 골드와 데드입니다.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은 골드와 데드의 무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먹으셔도
이 구간만 먹으셔도 오늘 장사 끝! 예, 오늘 장사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3시간 장사해서 150만원 벌었네? 한 계약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령과 발산의 이론이죠. 갭상승 주고요. 갭상승 준 자리에서 그대로 장중 내내 밀렸어요. 근데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모아졌잖아요. 1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1시부터는 횡보했잖아요. 횡보했네. 모아졌네. 수렴이 됐네. 야, 수렴이 됐으면 또 발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1시부터 수렴이 됐기 때문에 야, 이것도 상방으로 발산을 하지 않을까? 이제나 저제나 또 상방 쪽으로 막 사람이 생각이 막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린 반푸는 치도 없죠. 왜? 메이저들은, 시장의 메이저들은 지들이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말이죠. 이거 뭐 나머지 3시간, 나머지 1시부터 2시, 나머지 2시간 정도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는 몰라. 우리는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어. 매도 쳐서 우리는 수익 다 냈어. 그래서 발산을 주지가 않는 겁니다. 수령과 발산에 또 여기서 메이저들의 페일리어적인 액션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또 차근차근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거래 시스템 트레이딩 뭐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차근차근 한 가지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핵심이 되는 말씀을 드려보면요. 단순함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해야 됩니다. 지표 단순, 또 매매 단순. 자, 단순이 최선이고요. 복잡함이 최악이다. 최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매매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매매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머리가 비상하다? 잔머리가 잘 굴러간다? 나는 비상하다. 난 여기서는 매수고 여기서는 매도고. 자, 이게 머리가 비상하게 매매하다 보면 오히려 스스로가 족쇄를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함이 최고예요. 시장은 하루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장중 6시간 동안 수익을 줄 수 있는 그 선물 거래에 있어서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사실 3번 정도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3번 정도를 매매해서 만약에 3번 정도 수익을 다 먹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루의 그 사이클, 장중 사이클을 다 잘 타버린 거예요. 수익 낼 수 있게 잘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통상적으로 한 번 매매해도 한 번 수익으로 끝나면 성공적인 매매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는 오늘 시장을 음봉으로 예상한다. 분명히 아침에 MACD 아까 보여드렸지만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침에 매도 쳐놓고 매도 흐름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매도 흐름을 즐기다가 수익의 크기가 여기까지다 라고 해서 EP를 먹었다, 3포인트를 먹었다라 하면 거기까지 수익을 챙기고 매매를 종결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3포인트에서 청산했는데 4포인트, 5포인트까지 갔다. 나머지 부분은 뭐죠? 예, 내 복이 아니죠. 이만큼은 그냥 시장 너희들이 먹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때 매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수익을 낼 확률이 적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매하고요. 매매 수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최적의 타이밍 한 번 정도, 2번 정도 타이밍만 잡으셔도 아주 건실한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한 가지씩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